1개월 실적이에요. S&P 500 1개월 실적. 3월 달에 S&P가 얼마만큼 다시 회복을 하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매입 차트인데, 보통 지금 대체로 다 팔았습니다. 좀 다 팔았는데 제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에너지 부분. 에너지 부분은 정말 좀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장주와 그리고 이제 빅테크 부분들은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1분기는 어땠느냐를 한번 더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된다 그러면, 1분기는 역시나 조금 많이 아직 회복세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동안 마이너스 2%까지 조금 조정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아직 회복되진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 부분만 좀 가하게 성장을 조금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S&P만 보기는 좀 서운하니까 우리가 세계 증시를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회복세는 뚜렷하게 전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시아 시장만 조금 아직 회복세를 1개월 동안 못 했다는 거죠. 3월 달에 아시아 시장은 많이 저조했다. 왼쪽부터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렇게인가요? 아니죠. 캐나다 세계 증시니까 세계 지수입니다. 전 세계 증시요? 전 세계 지수를 다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숫자 3개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군요. 살짝 끼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버티고 있다고. 옆에 보시면 대만입니다. TXM 같은 경우는 1개월 회복세가 굉장히 마이너스 4% 마감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러네요.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선방했습니다. 사실은 선방한 부분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정말 회복을 다 해버렸고, 우리가 오전에 많이 하는 항생 등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아시아 거는 뭐 러시아발 영향도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어요. 확실히 많이 빠져나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차피 원래 아픈 애인데, 조금 아팠던 애인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아픈 애를 한 대 더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그래서 조금 회복세가 늦었고, 3개월 실적으로 보면 아시아 시장은 아예 거의 뭐 한쪽 코피가 터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뻘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웬만하면 좀 다 회복했는데,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게 브라질이죠. 브라질 부분이 농산물. 우리가 지금 채권 금리 인상과 채권 스프레드,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4월달, 5월달 딱 넘어가면 제일 뜨거운 이슈로 나오는 게 아마 농산물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재 밀 가격 같은 경우는 벌써 31%가 뛰어올랐어요. 올해. 그만큼 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농산물 쪽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농산물,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을 엮어서 많이들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1개월, 3개월물 회복세가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딱 당장 코앞에 닥친 게 장단기 금리차죠. 솔직히 장단기 금리차를 얘기한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장기 이자가 높아요. 그러나 조만간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단기 채권 금리는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급상승하면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을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 차트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곧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976년 이후로 8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중에 7번이 전부 다 1년 이내에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그만 앞으로 봐야 되느냐. 보통 10년물 장기채는 미래 인플레이션,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국채, 미래 연준의 기준금리 기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물로 갈수록 현실 기대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 국채물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2년물과 10년물을 볼 것이 아니라 2년물과 10년물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차가 굉장히 급등을 2년 단기 금리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격차이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근데 그럴까라는 건 우리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 도표를 보고 계시면 도표를 보시면 네. 도표를 보시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현재 당장기 역전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회색 구간이에요, 여러분. 회색 구간들이 전부 다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보통 근접해가 있죠. 1년 이내.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가 제일 최근에 겪었던 요 구간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단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니까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단기간 안에 침체가 왔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증시가 무너졌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바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달리기 있다. 연준 노트를 발표하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준 노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패드 사이트 가셔가지고 한번 연준 노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단장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 지금은 과거에는 76년 이후 8번, 7번, 8번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2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년 동안 금리가 할 거라는 것은 8번 이상 인상할 거는 거의 픽스예요, 여러분. 거의 픽스예요. 그리고 빅스텝 갈 거라는 것도 거의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0.5bp, 5월 달에 0.5bp를 0.50, 그러니까 0.5bp를 올린다는 것은 거의 픽스에 가깝다. 60% 이상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다독거리고는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연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연준 노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3개월물과 18개월물에 대한 단기 선행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3개월물과 18개월물, 단기죠. 단기 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있는 게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구조화된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이죠.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역전 현상이 이어진다면 향후 3개월물 동안 바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은 이미 신뢰를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도 시장은 지금 하들짝 놀라고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현재 오늘 조정폭은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이게 하락폭이 많이 어느 정도 구간,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차트 분석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어느 구간을 벗어나고 내일 다시 한번 조금 더 낙폭가대, 조금 더 가대하게 하락폭을 보여준다면 조금 우리는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 이후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청산하고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국채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3개월물만 우리가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3가지 지표가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먼저 많은 애널과 전문가들도 많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가 중앙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보통 하루치 금리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폭 0.25 그리고 1bp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간격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 세 가지니까요. 첫째는 이미 버튼은 눌러졌고요. 두 번째, 10년물과 2년물 선행 지표로서 경기 침체로 오는 선행 지표로서 10년물과 2년물은 이미 간격이 좁혀졌고 그리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됐다 붙어 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정크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채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크펀드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정크펀드 많이 얘기했어요. 회사채 쓰레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회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즘은 용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꿔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기준은 5년물 국채와 회사채 5년물 국채의 스프레드 간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만일에 지금은 보통은 지금 한 이제 2.5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보통 2.5 구간에서 3.5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100개 기업이 있다면 1년에 한 5개 정도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요게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5에서 10%는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1년 이내 5에서 10%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2.5%니까 그래도 아직은 안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상방을 전부 얘기하고 있고 상승으로 좀 더 남았다. 저 역시도 상승으로는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요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도표를 보시면 그리고 7에서 10% 이상 시 6개월 이내를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길게는 5년까지 얘기하는데 5년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내외,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10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전 현상이 딱 10번 일어났어요. 10번 중에 9번은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은 왔다는 거예요. 성장, 굉장히 미국이 경기가 좋았을 때도 10년에 한 번꼴은 침체가 항상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처럼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5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실은 무의미한 발언이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길어야 1년 내외에는 침체가 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침체가 올 겁니다. 오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고 유가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지금 현재 장단 금리 격차까지 벌어졌다면 장자 채권 금리에 대한 격차를 얘기할 때는 은행 쪽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을 많이 봐야 돼요. 은행에서 단기물 2년물을 빌려서 장기 채권을 빌려준다. 아까 조금 설명한 것처럼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어차피 깁니다. 그죠? 장기 채권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를 빌려서 장기를와 이렇게 빌려주면서 단기를 빌려서 장기를 빌려줍니다. 단기를 빌려서 그러면서 그 남에 있는 차익, 이자율에 대한 차익금을 은행에서 가져가는데 이게 역전됐다는 것은 은행에서는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적자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에서 회사에 빌려주고 이런 것을 은행에서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은행에서 바로 전화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빌려갔는데 은행에서 오늘 장당기 금리차 역전됐어요. 내일 당장 돈 갚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보통 2년 내외, 6개월, 빠르면 6개월, 2년 내에 그것이 선행되면서 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게 지금 현재 과거에서 지금까지 왔던 모습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지표 하이힐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서 요 하이힐드 채권이 보통 한 7.5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라인대죠. 요 라인대입니다. 요 라인대가 넘어갔을 때 우리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위험하다. 아, 조만간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정말 오겠구나. 그러면서 요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까지. 요 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큰 경기 침체가 한번 왔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장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3개월물이 역전되면서
굉장히 큰 버블이 터지면서 한번 큰 침체를 겪은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2.5에서 3%대입니다. 2.5에서 3%대.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우리가 먼저 공포에 질려 가지고 막 이렇게 선행으로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올 거예요. 오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걱정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성은 봐야 된다. 지금 뭐 오늘도 빠지고 있고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는데 그러면 내일도 빠지면 과연 이게 그러면 침체가 와서 지수가 내려앉는 것이냐, 나스닥이 내려앉는 것이냐. 우리 나스닥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나스닥이 많이 빠지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뭔가 하나는 좀 지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동성 지수라고 빅스를 많이 봅니다. 빅스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게 빅스 지수예요.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장의 방향성과 반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대 움직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37포인트, 37과 40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가매도 구간이에요. 가매도 구간. 쉽게 얘기하면 가매도 구간.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도표에서 요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2월 24일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빅스는 보통 3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요 라인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빅스 지수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한 번씩 옆으로 한 번씩 슬금슬금 쳐다보시면서 저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선행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방향성을 보시는데 지금 올라가는 차트인지 내려가는 차트인지 지금 시장은 상방을 얘기하는지 하방을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의 선행 지표로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서 뭐 이해를 하라 그러면 조금 아직은 어려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포와 탐욕주 있습니다. 피열과 그리드라는 지표예요. 요것은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지수인데 CNN 지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간 지금 내추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것을 보는 방법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20 미만일 때 요 라인 내추럴 라인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매수 과매도 구간을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20 이하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매직 구간, 그리고 그리드 쪽으로 내려갔을 때 80 이상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매수 구간이구나, 청산해야 된다. 보통 요 중간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좀 안정적인 구간이구나라고 평가를 하시고 끝에 양극단에 도달했을 때 이 부분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좀 잘 맞습니다. 아까도 빅스 제가 설명드리면서 금리 인상 시기, 그 시기가 14였어요. 14. 요 구간이 14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쭉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여러분은 선행 지표로서 조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관한 지수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